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이에요.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가 나와 있습니다.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 모두 더합니다.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 6면이 있죠? 그 넓이를 각각 구합니다. 6면의 넓이, 그것의 합을 구하는 거죠. 먼저 3 곱하기 5, 여기에서 3 곱하기 5, 이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여기에서 3 곱하기 4는 이 면의 넓이에요. 3 곱하기 4, 그리고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구할 수가 있고요. 또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요. 직육면체 마주보는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3 곱하기 4,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또 5 곱하기 4, 여기에도 5 곱하기 4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 3 곱하기 5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6면의 넓이 각각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넓이는 이렇게 15, 12, 20, 12, 20, 15 모두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을 모두 더해서 그 넓이의 합을 나타내보면 94가 됩니다. 이렇게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면 94제곱센티미터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그 건널비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세 쌍의 면이 합동이에요. 마주보는 면의 그 넓이가 같죠. 그래서 세 쌍의 면이 합동이니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2배 합니다. 세 면의 넓이의 합. 그런데 그 세 면은 어디냐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이에요. 자, 3 곱하기 5가 있습니다. 3 곱하기 5, 여기에서 이렇게 3 곱하기 5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3 곱하기 4, 또 5 곱하기 4.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들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15, 12, 20. 이것을 모두 더하면 47이에요. 47의 2배를 해주면 94. 이렇게 건널비를 찾으면 여기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94제곱센티미터 건널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합니다. 이제 밑면 그리고 옆면으로 구분을 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밑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이렇게 밑면을 둘러싸면서 4개의 옆면이 있죠. 그래서 밑면,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에 이렇게 합, 그러니까 옆면 4개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한 밑면의 넓이, 이것은요, 3 곱하기 5. 그 다음에 2개니까 곱하기 2로 나타내고요. 또 옆면의 넓이는요. 3, 5, 3, 5를 모두 더해요. 그러니까 옆면의 넓이에 이 옆면 가로를 나타내는 거죠. 즉, 한 밑면에 무엇? 이렇게 둘레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곱하기 4는 높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식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 곱하기 2, 30. 옆면의 넓이는요, 16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64. 30 더하기 64. 94제곱센티미터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잘 기억하세요. 확인 1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해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가 나와 있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 한 꼭지점. 여기에서 한 꼭지점을 잡아보고요. 6 곱하기 2. 6 곱하기 2.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무엇? 그럼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은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는 2 곱하기 5가 되겠어요. 이렇게 각각 세 면의 넓이의 합을 나타낼 수 있고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2, 여긴 30, 그리고 10. 이것을 모두 더해서 52가 되고요. 52 곱하기 2는 104입니다. 건널비는 10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확인 2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여기서 건널비를 밑면과 옆면으로 구분해서 나타내 볼게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8 곱하기 4. 한 밑면, 이것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은요. 한 밑면의 둘레 8, 4, 8, 4를 모두 더해서 옆면의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는 높이와 같습니다. 5를 곱해요. 따라서 여기 32 곱하기 2, 그 다음에 24 곱하기 5, 64 더하기 120. 두 밑면하고요. 옆면 더해주면 되겠어요. 184입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184 제곱센티미터 구해주세요.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전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세 모서리 주어져 있고요. 맞닿는 선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각각의 모서리 길이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6면의 넓이의 합을 모두 구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세 모서리 6cm, 3cm, 2cm가 있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3, 여기 6 곱하기 3. 그 넓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이 부분이 3cm예요. 그럼 맞닿는 부분, 여기도 3cm죠. 3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6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여기 3cm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요. 그리고 여기 6 곱하기 2가 됩니다. 같은 색깔은 같은 넓이에요. 여기는 6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넓이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넓이를 모두 더해주는 거예요. 18, 6, 12, 그리고 6, 12, 18 모두 더해서 건널비를 구해보니까 7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여기에서는 한 꼭지점, 세 면이 만나는 한 꼭지점을 찾아봐요. 자, 이 꼭지점을 하나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모인 세 면,
이렇게 세 면은요. 6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2, 6 곱하기 2, 세 면이 있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면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 면의 넓이의 합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면을 모두 더해보면 여기에서는 18 하고요. 6, 그리고 12를 더해서 36. 이것에 2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널비는 72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그리고 거기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해요. 한 밑면의 넓이, 여기 밑면 6 곱하기 3입니다. 이것에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 여기 4개의 옆면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cm예요. 그리고 여기가 6cm예요. 그래서 3, 6, 3, 6 모두 더해준 것이 옆면의 가로 한꺼번에, 그 다음에 옆면의 세로는 2cm. 직육면체 전개도에서 옆면 4개를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36이 되는 거예요. 36. 그 다음에 또 옆면의 넓이는 여기에서 36, 36 더해서 18 곱하기 2로 36. 두 밑면의 넓이가 36, 옆면의 넓이 36 더해서 72 제곱센티미터로 건널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만나봤어요. 확인 3번.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해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직육면체 건널비, 여기 전개도가 나와 있죠.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밑면 4 곱하기 4로 나타냅니다. 그것이 2개 있어요. 또 옆면 이렇게 4개를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면에 둘레, 자 이것을 옆면의 가로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4, 4, 4, 4 다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6cm, 이것을 옆면의 세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은 16, 여기는 6. 그래서 16 곱하기 2, 32. 여기는 16 곱하기 6, 96. 이것을 더해보면 128이 되죠. 건널비는 128 제곱센티미터예요. 확인 4번. 오른쪽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여기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세 면이 한 꼭지점에 모이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세 면, 이것의 넓이를 각각 식으로 나타내 봅니다. 맞닿는 부분에 그 선분, 길이를 보면 6cm가 있고요. 여기도 6cm예요. 그러면 여기는 6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7cm가 있죠. 마주보는 면은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 7cm, 여기도 마찬가지로 7cm니까 7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는 7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 볼게요. 세 면의 넓이 그 합은요. 7 곱하기 6, 그리고 7 곱하기 5, 그리고 또 6 곱하기 5. 이것을 모두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를 곱하는 거죠. 여기서 42, 그리고 35, 또 30. 다 더해준 것의 2배.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107 곱하기 2가 됩니다. 214.
건널비는 21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214 제곱센티미터 답으로 써주세요.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육면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전개도로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6면이 모두 어때요? 6면이 모두 합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6면의 넓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모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6면 모두 그 넓이가 한 면의 넓이 4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그것 6개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6면의 넓이 합 4 곱하기 4, 6개 더해주는 걸로 16을 6번 더해주는 겁니다. 16, 6개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96이 됩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라면 그 건널비는 9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육면체 건널비 역시 같은 크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6면의 넓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를 6배 하는 거죠. 그렇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6, 여기 4 곱하기 4를 6번 더한 거니까 같은 수를 6번 더하는 것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6으로 96입니다. 96제곱센티미터 건널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 봅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것의 6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잘 기억하세요. 확인 5번.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입니다. 같은 넓이가 6개 있어요. 한 모서리가 2cm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이것이 6개 있는 거예요. 4 곱하기 6, 24. 2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6번.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예요. 따라서 한 면의 넓이는 10 곱하기 10, 100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100제곱센티미터가 6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가 6개, 6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식으로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6으로 6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600제곱센티미터 답으로 써주세요. 확인 7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한 모서리 나와 있습니다.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여기에다가 이것이 한 면의 넓이이니까 곱하기 6을 해주죠. 36 곱하기 6으로 216.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정육면체의 건널비 216제곱센티미터 답으로 써주세요.